50페이지 보기 바랍니다. 5번 보면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부하면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뭐 시범도시, 또 투기과열지구 엄청나게 많아요. 지정 반대말이 뭡니까? 해제. 해제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축소입니다. 축소. 그러면 지정을 보게 되면 지정은 끝맺음이 대부분 지정은 끝맺음이 할 수 있다요. 지정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반대로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대부분 하여야 한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지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어쩐다고요? 하여야 한다. 일단 이 틀을 먼저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정에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지정에서 세 군데가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세 군데 있는데 이 세 군데가 또 잘 나온다고 예를 잡아야 돼. 세 군데. 지정하여야 한다 세 군데가 첫 번째 뭐냐? 지금 배우는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첫 번째 방제지구 지정해야 된다면 이겁니다. 최근 10년 이내 똑같은 재해가 동일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해야 된다. 최근 10년 사이에 같은 재해가 몇 번 이상? 2번 이상 생겨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10년 이외 인명피해 방제지구 지정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요. 두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잘 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도 있고 하여야 한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둘 다 있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여야 한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공 30. 세 번째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답이 없어요. 반복만.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지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잘 봐요. 얘도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얘도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지금 하는 건 하여야 한다. 얘가 중요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걔가 중요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중요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행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지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게 중요 부분이니까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해제 축소인데 해제 축소는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는데 얘도 또 똑같이 세 군데가 해제 축소 할 수 있다가 있어요. 해제 축소 할 수 있다 있는데 이 세 개는 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특별 건축구역 해제. 특별 건축구역인데 특별 건축구역 아직 안 배웠어요. 6월달에 배울 거니까.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고 5년 내에 적합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 해제는 봐요. 정비구역 해제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 얘 두 가지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혹시 누군지 압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누구? 시도, 대도시.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반복해야 돼, 반복. 지금 정도만 3번, 4번 들었어야 돼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시험 인바디 듣지 말고 지금은 막 반복해가지고 툭툭툭 찾아내야 된다고.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직접 해제가 있는데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는 하이한다. 직접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특히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해제도 못해요.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대요?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해야 지정 신청하면 얘가 지정을 해줘요. 해제 신청을 해야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본인들이 어쩐다고?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뭐가 있나? 첫 번째, 예정교육 해제 몇 년이요? 3년. 내용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2년,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3년. 세 번째, 도시환경을 추진위원회가 하면 2년, 조합이 하면 3년, 소유자가 하면 5년. 자, 네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그러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되고, 이제 직접 해제는 누구냐? 시, 도, 대도 이상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둘,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셋,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했을 때. 넷, 얘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기방식으로 하고 10년이 경과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며, 그러니까 얘까지는 알리겠지 말고 이 부분 알려도 특히 얘는 좀 신경 쓰여. 얘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에 해제 신청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구 해제는 이렇게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는 얘가 안 났으니까, 물론 중요한 이쪽이 더 중요하지만 얘가 안 났으니까 얘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금매짐이 할 수 있다. 그것도 몇 번만 반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책 35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35페이지 자 5번에 1번 방제지구입니다. 시도 대도 이상은 방제지구 지정 하이한다죠. 하이한다. 어디에다가 몇 년? 10년, 몇 해? 2해. 인명사고. 인명피해. 10년 내 2회 이상 같은 죄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죄금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안의 건축자입니다. 용도지구.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 중요하니까 이거 암기 잘해야 돼요. 용도지구 안의 건축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입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을 쓰고 없으면 뭐로 간다? 절해. 첫 번째,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축하공연. 축하공연이 무슨 뜻입니까? 축, 그러면 건축물, 화, 내화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또 공작물, 불연제로. 축하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그 말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항시설 보호지구 행위자는 항공법. 자연취약적 행위자는 대통령령. 집단취약적 행위자는 개특법. 개발,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그리고 2번 빼면 2번이 가장 중요한데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정하는 최고 한도 초과금지.
저고도지구는 관리기관이라는 최저한도 미달 금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절연대. 나머지는 절연대. 넘겨보면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보존지구 뺀 나머지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없다죠.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다시. 용도지구 안에 건축되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에다.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냐? 있다. 6개가 있더라. 방화지구는 건축법이다. 축하공역.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최고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최고한도 초과금지. 최저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최저한도 미달금지. 그게 고도지구고, 자연취락지구는 대령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이고, 개발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고, 나머지는 절연대, 절에. 보존지구는 절에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 뺀 나머지는 절에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용도 구역입니다. 구역,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러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이제 4개 딱 나오는데, 개발지역은 국장, 시가조정구역 시도지사, 국가에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국장, 도시정공구역 시도 대도시사, 수산정보구역은 해양사무 장관, 입지계 제조구역은 국장. 그건 암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합니다. 1번 개발지역구역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신경 써야 돼요.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지역구역 지정 변경을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2번 결정이고, 두 번째 개발지역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세 번째 개발지역구역 행위 제한, 관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놓은 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개특법이다. 개특법. 두 번째 도시자원공구역은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 시도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지 간에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식생이 양호한 산지란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개발을 제한하자. 뭐하고요?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2번이죠. 도시자원공구역 지정 변경에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3번 도시자원공구역 행위제한, 관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부분 뭐라고요?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가조정구인데,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암기하죠. 시도이사는 일단 지금 시도이사.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없다. 일정 기간 시가를 보류하자. 도시지역 주변지역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보류합시다. 그랬을 때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누가? 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시가 요보자.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 자, 16년이다. 16년. 16년 동안만 개발하지 말자. 이게 일정 기간이요. 그럼 일정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 그 범위 내에서 국장, 시,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국장,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몇 년 정하면 2번 기간 만료 다음 날 해제됩니다. 다음 날 시도된다. 해제된다. 그러면 국장, 시도, 대도지사는 반드시 실효고시, 해제고시를 해야 된다. 해제고시를 해야 되는데 참고, 실효고시, 해제고시 이거 중요하게 또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법 공법 전체에서 첫 번째,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실효고시는 반드시 하는데, 두 번째,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는 됐습니다.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는 됐다. 세 번째, 실효는 반드시 누가 한다? 결정고시 한자가 실효고시 한다. 그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실효고시는 결정고시 한자가 실효고시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 장관이 결정고시였으면 장관이 실효고시하고, 지자체장이 결정고시였으면 지자체장이 실효고시였는데, 실효고시, 해제고시 어디지 하냐 물어보면 장관은 관보, 지자체장들은 공보에다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해제 시기, 실효 시기는 언제나 다음 날입니다. 해제 시기, 실효 시기는 100% 다음 날. 실효고시는 누구만 한다고? 실효고시는 결정권자. 그걸 알아야 문제 풀려요. 앞으로 실효가 계속 나오니까 다 똑같으니까. 실효고시는 반드시 하는데 언제나 결정고시 한자가 실효고시 한다.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고, 그거를 딱 암기하고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디로 나가냐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문제가 나가요. 토로 결정했습니다. 토로 무슨 결정했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했습니다. 자, 시설 결정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시설이 설치가 안 됐어요. 결정하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누가 했습니까? 국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했다? 국장. 시도가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했다? 시도. 대도시시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했다? 대도시. 일반적인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했다? 도지사. 그러니까 얘는 결정권이 있다고 없다고? 결정권이 없다고. 이걸 알고, 자, 10년이 지난 설치가 안 됐다. 설치 필요성이 없다. 그럼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구한테? 지방의회한테 보고합니다. 10년이 지난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 이때 지자체장은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 이게 지자체장이요. 보고받은 지방에는 그래요, 해제하세요라고 권고서면 보냈는데 며칠입니까? 90일 내 해제 권고서면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언제까지 해제고시 합니까? 지자체장은 언제까지 해제고시합니까? 1년 내 해제고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중요 부분이에요? 안 중요 부분이요? 매년 나옵니까? 반드시 나옵니까? 매년 반드시 나옵니다. 네, 매년 반드시. 잊으면 안 돼. 이건 중요하니까. 2020년 갈 때까지 갈수록 중요하니까 중요. 자, 이 해제고시를 누가 하냐고, 해제고시를.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자가 누구냐고. 국장이 왜 나요? 국장이지만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권고 내리니까 지자체장은, 요즘 국장도 지자체장입니까? 국장 그런 지자체는 없어요. 누가 해제고시 한다고? 지자체장이.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라고 지금. 그럼 그때 지자체장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특별시장이지. 또 누구예요? 광역시장이지. 또 특별자치시장이지. 또 특별자치도지사지. 또 시장 무슨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시장 나오냐고. 도지사가 왜 나? 도지사 대도시시장이지.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자,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결정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해제 권고 받았지만 해제를 못 한다고 얘들은. 얘가 위반하면 누가 결정하더라고요? 도지사. 이거 찾아가면 또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찾아가서 해주세요. 토지사가 신청받고 1년 내 해제하고 1년 내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걸 물어봤어요. 고시를 도지사가 해요? 시장군수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해제 고시는 누가 한다고? 결정 고시 한자만 해제 고시 한다고. 결정 고시 아까 누가 했다고요?
저기 누구 저기 이러지 말고 누구? 얘가 있으면 누가 한다고? 얘가. 도지사가 결정고시 했으니까 해제고시도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해야지. 얘가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시가 조정뿐만 아니라 공법 전체적으로 똑같이 미치니까 그 박스 모르면 또 한 문제 틀리니까 박스 반드시 잡으라고. 해제고시, 실효고시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안 해도 실효는 됐다. 언제나 누구만 할 수 있다? 결정고시 한 자만 실효고시, 해제고시 할 수 있다. 그자가 장관이었으면 관부에 할 것이고 지자체는 공부에 할 것이고 해제, 실효 시기는 100% 다음 날. 그렇게 알아놓고요. 3번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1번 도시계획 사업, 2번 비도시계획 사업. 다시 이해해야 돼. 이해. 자, 다시 개발지원구역 잘 들으세요. 개발지원구역 행위자한 관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뭡니까? 대특법. 도시자원공원구역 행위자한과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개발지원구역 안에 단독주택 신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서 물어보면, 옆에서 언니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래요? 나 공부 안 해서 그럴래요? 옆에서 개발지원구역 쉽게 이렇게 말해요. 쉽게. 개발지원구역에 단독주택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있어요. 간단하게. 있어요. 저렇게 뻥치지 말고. 뭐라고요? 네, 시험에 안 나온다. 답은 시험에 안 나온다. 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시험 범위가. 어디에 있으니까? 대특법에 있으니까.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신축이 돼야 안 돼요? 뭐라 말한다? 시험에 안 나온다. 왜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문제입니다. 시가 조정구에서 단독주택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좀 이해를 하냐고. 개발지원구역 행위자는 선다고요? 개특법, 시험범위 아님. 도시자연구역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험범위 아님. 시가 조정구역 행위자는 1번 도시계획사업, 2번 비도시계획사업.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계획법에 있다. 이거를 빨리빨리 느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가 조정구역 행위자는 어디에 있다? 국계법에 있다.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온다고. 시가 조정구역 행위자는 국계법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해가지고. 국계법에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잘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시가 조정구역은 무슨 제한이요? 행위제한.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개발이 빠졌습니까? 개발. 항상 뭐가 빠져있다? 개발이 빠져있다. 자,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를 성격에 따라 분리하면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해요? 네. 이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리했더니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여기까지 끌어내야만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개발 행위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설사업은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뭐 바꿔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뭐 받아요? 사업시행인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이 없다? 허가라는 말이 없다. 도시계획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매년.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뭐만? 비도시계획 사업만 허가받았다. 비도시사업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개발행위인데, 우리나라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요.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자, 이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거 하나 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확인해보고 그거 하나 해도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라고 인정한 것만 어쩐다? 허용된다. 도시계획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규제가 까다롭다고.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도시계획 사업도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요. 중행장이 누굽니까? 각 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한다. 인정한 것만 허용한다. 허용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한다.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야지. 그 시설 사업은 뭐 받아가지고, 실시계 인가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이면 실시계 인가 받아가지고, 정비 사업이면 사업식 인가 받아가지고 한다. 그래야죠.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은 이렇게 하고,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정된 행위가 뭐예요? 네, 법에 정해진 행위. 법에 정해진 행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정 군수에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 그럼 허가사항 외에는 뭡니까? 허가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다. 허가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다.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그럼 법에 정해진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법에 정해진 행위는 뭐가 있어요? 많단데 담기 못하니까 이걸 갖다 눈치껏 해가지고 시과 조정구역 규제가 강해요, 약해요? 규제가 강해요. 대충 강해요? 많이 강해요? 많이 강해요.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법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규제를 왜 한대요? 한정돼 있으니까 효율적 쓰려고. 효율적 써서 뭐 하려고?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려고. 자, 살자가 중요합니까? 잘 살자가 중요합니까? 이러고 질문하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답하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답은 완전 바뀐다고. 대구나 부산에 제가 대구도 가거든요.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거든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거기 있는 사람도 무조건 잘 살자. 근데 제가 인천 가서 서울 가서 물어보면 잘 살자가 아니고 일단은 살아야죠. 살고 봐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뭐라 했어요? 만능해가지고 만능시설 공공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가 우선이요? 국방군사. 이게 우선이요. 국방군사. 이런 동네 가가지고 저기 김포 가가지고 김포에서 나 여기다 집 좀 지을게요. 다른 동네 같으면 만약에 여기가 김포가 아니고 여기가 원주다 그러면 원주시장 가서 허가해 줄래요?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김포에서 집 지은다 그러면 해병대 제2사령부 거기 있죠? 사령부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집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야 된다고. 우리는 군하고 행정하고 하게 되면 뭐가 우선이요? 군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군 동의가 먼저 나와. 전쟁하게 되면. 그래서 국방군사 이거는 어디든지 해야 되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용, 공공용 이런 게 나온다고. 공용, 공공용. 네 가지가 만능인데 어디든지 한다. 두 번째, 규제가 강한 동네 주민들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뭐 하고 삽니까? 뻔하지. 땅 파야지. 개발 못하니까. 땅 판다 뭐 한다고? 농사 짓는다고. 농사가 뭐라고요? 1차 산업. 가공 안 하는 거. 농업, 임업, 어업수산, 축산 그런데요. 세 번째, 아무리 규제가 강해서 한다. 뭐와 관련된 거? 문화재 관련. 네 번째, 강해도 한다. 뭐 관련? 지하자원. 이 네 가지를 갖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규제가 강해요, 약해요? 진흥구역이 강해요? 보호구역이 강해요? 진흥구역. 또 보호 그러지 말고 글자 적지 말고 진흥구역이 강한데 그 규제가 강한 데서 뭘 한다고? 이건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처음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써놓고 그래도 문제 별이 여기에 있다. 별이 여기에. 저기 있는 거 써놓고 허가받아 하냐? 그냥 하냐? 이거 물어본다고. 허가받아 한다. 뭐가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아무리 경미해도 그 행위가 아무리 경미한 행위도 뭐 받는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은데 그것도 허가받으라니까. 이렇게 작은데 그것도 허가받으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은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나와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허가를 그 대신 거부는 하지 마라. 허가를 해줘라. 그 제도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허가 기준에서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우선은 다음 행위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큰 거겠습니까? 작은 거겠습니까? 작은 거.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중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개발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말해봐요. 건축물에 건축.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안 받고 하는데 그게 시가 조정구에서는 허가 받으라고. 그 대신 뭐 하지 말라고? 허가 거부하지 말라고. 두 번째, 건축법상 신고 대상의 행위 몇 개 있어요? 9개. 암기했죠?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암기했죠? 어차피 제가 할 테니까 표정 관리만. 암기했습니까? 했다 그러고. 신고 대상 1번. 바닥면 얇게 80호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이면 연면대 10분의 2 이내로 하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닥면 얇게 80호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 원래는 뭐 하는데? 신고하는데 시가 조정구역은 신고가 안 돼요. 뭐라고? 허가라고. 그 대신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밑에 3번 점점점 많다. 하나, 툭, 있다, 씩. 무슨 뜻인 줄 알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모르겠는데 신청에 찾아와요. 2번 허가 신청 내용. 여기 봐요. 자, 개발 행위는 크게 개발 행위는 뭐가 있다고요? 건물 터터터.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뭐라고요? 도지개 사업이냐? 비도지개 사업이냐? 비도지개 사업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자, 개발행 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적이 적정할 것. 도시관리계 성장관리만 적합할 것. 도시계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래서 허가권자를 허가해 줄 때 이 행위가 도시계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쩌야 된다? 도시계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어디든지 우리나라에서 그 2번 지문은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좌우지간 허가할 때 그 허가 대상 행위는 도시계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고. 그 다음 5번 이제 허가로 인한 의제사인데 이렇게 해서 시가 조정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많다가 아니고 몇 개요? 2개가 아니고 몇 개요? 하나요, 하나. 어떻게 하나를 놓고 많다라 그러냐고. 네, 산에 가서 뭐예요? 산에 가서 뭐예요? 바라본다. 요즘은 산 바라볼 때 시장님 나 산 바라보게 허가 좀 해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바라본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산에 가서 뭐 한다고요? 나무 베고 뭐 한다고요? 산 깎고. 나무 베려면 임목벌지 허가 받아야 되고 산 깎으려면 산지준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쩐다? 받은 걸로 본다. 시가 조정구역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뭐라? 산. 뭐라고요? 나무 베고 산 깎고. 나무 베고 산 깎고. 자, 합격한다. 51페이지 봐봐요. 합격하려면 이거 봐야 된다. 51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각종 허가 등에 따른 의제되는 사항이 있죠. 반복. 나올 때마다 반복이니까. 시가 조정구역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뭐라고? 산. 두 번째,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반복해야 돼요. 국토개법 실시계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개발법 실시계 인가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도정법 사업시행인가 의제되는 거 많다. 건축법 사전결정통지 의제되는 거 4개다. 4개. 뭡니까? 대산농하. 개발행허가, 산지정허가, 농지정허가, 하청정허가. 또 건축법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그 중에서 뭐가 잘 나온다? 써놨잖아요. 거기에다 뭐라고.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 한숨 쉬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다 돼요.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자, 책 다시 또 37페이지.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지만 37페이지에 또 4번 갑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수입이나 인접터질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행위자는 무슨 법입니까? 수산자원관리법.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5번 입지기재죠. 입지기재 최소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계. 자, 일단은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그럼 입지기재가 왜 나오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지기재는 주상공이요. 주상공. 다른 데가 아니고 주상공. 그것도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된 주상공. 완전 옛날 도시. 옛날 이 주상공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돼요. 땅값만 비싸고 개발이 이익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재개발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하면 맨 아파트 이거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한다고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인데 뭐든 오피스텔도 좀 다양해서 분양을 시켜야 된다. 분양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라고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상공이라는 이 용도직이 문제가 있다고.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탄력성이 없어요. 그래서 구도시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지만 거기에다 주거기능 플러스 업무, 위락, 숙박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개발하면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구도시를 정비하자. 이게 입지기재요. 그러니까 특혜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거를 해야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은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일 경우 도시 점점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 입지기재 지정할 수 있다.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적. 도심, 그 도시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핵심. 그런 게 도심. 거의 도심에 준할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된 데가 부도심이고.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를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번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 끊기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데 결절지는 만나는 데서 1km 이내죠. 4번째 노후 불량을 밀집한 주거적, 공업적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전부 다 도시 외곽이 아니고 중심지인데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중심 핵심적. 거기에다가 입지기재 최소를 지정합니다. 이때 2번 포함될 내용, 3번 지정 방법. 그런 내용은 시험 문제 나와도 안 봐도 눈치로 다 풉니다. 의미 없어요. 단지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은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그 말하면 되고.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인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현재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이만큼 현재 개발이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또 개발을 하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개발했는데 이만큼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 이 상태에서 또 개발하다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이만큼 더 개발할 수 있겠다.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만큼 이익인데 이 정도 이익 바라고 보면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따만큼 개발하게 해주자. 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죠. 이런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고.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유동 인구하고 움직이는 인구하고 이만큼 했을 때 움직이는 인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와도 많이 오고 차가 와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만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 부족이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확보해야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내겠습니까? 뭐라고? 얘가 내야죠. 얘가 수익자보다 이익권자가 내라.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500원 들어간다. 자, 이거 개발하기 전에 땅 가격이 얼마짜리냐? 5,000원짜리, 5,000원짜리. 개발하고 난 다음에 땅 가격이 얼마다? 13,700원이다. 500원 내라.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그래도 얼마가 남는데? 좀 어려운 계산이 얼마 남아요? 그냥 8,200원 남는데. 근데 이거 5만원 내라 그러면 내겠어, 안 내겠어요? 안 내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난 자한테 부과시켜야 되는데, 나 이익 얼마밖에 안 받는데 8,700원 받는데 5만원 내라 그럼 개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받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그겁니다.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입지기재 최소교 주급시다.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 태에서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 확보에 필요한 부지 또는 체크합시다. 설치비용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설치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체크합시다. 토지가치 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가치 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협의인데 입지기재 최소구역 누가 정해요? 국장. 무엇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결정하면 협의하고 심의합니까? 해야죠. 원래 도시관리계 협의는 며칠이요? 30일. 입지기재는 저속혈액 며칠? 10일.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협의 그러면 협의 숫자 4개 나와야 돼, 4개. 협의 숫자 4개. 광역 기본계 관리계 며칠이요? 30일. 근데 입지기재만 며칠? 10일. 자, 의제되는 사항 있죠?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한다? 또 그새 잊어먹었네. 56페이지. 합격한다, 56페이지. 4개를 잡고 다녀야 되죠. 4개 나올 때마다 반복해가지고. 있죠? 협의 요청 기간. 광역, 기본계, 관리계 며칠이라고? 30일. 근데 입지기재는 며칠이라고? 10일. 의제되는 사항 협의 요청 받으면 협의 요청 받으면 56페이지 있다니까. 의제되는 사항은 며칠이요? 20일인데 건축법만 며칠이요? 15일 이렇게 잡으라니까. 그럼 4개 아닙니까? 4개.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할 거냐 물어보니까 광역 기본계 관리계획은 30일인데 입지기재는 관리계획이니까 30일이 맞는데 저속히 하라고 10일이고 여기서 허가받으면 저거 허가받은 걸 본다. 왜? 이쪽 기관장이 저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20일인데 건축법만 유독 며칠이다? 15일이다. 자꾸 그렇게 반복하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39페이지 와가지고 5번 협의. 얘는 나오는 순간 답이요. 이런 애들은 10일 내에 협의하고 6번. 자, 6번 가기 전에 자, 입지기재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장. 변경 누가요? 아유, 뭐 흔들리는 거. 입지규제 누가 결정한다고? 국장. 변경 누가 한다고? 국장 그래야지. 국장. 변경, 새로운 행위. 국장. 근데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경미가 도대체 얼마나 작은 게 경미냐? 면적이 몇 프로 이내요? 10% 이내. 2번에다 신경 써야 돼요. 면적은 10%인데 2번. 건폐율 용도를 최대한 얼마? 20% 이내. 걔는 좀 신경 써야죠. 20% 이내 변경. 그 다음에 이제 7번 기준, 그건 수립기준.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수립기준. 1번 간첩이 정한다. 2번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공법상 모든 게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8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특례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특혜를 주려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안 써요. 안 쓰는 게 뭐야? 안 쓰는 게 추부 뭐라고요? 복대 미대. 추부 복대 미대. 추가 뭡니까? 주택의 배치 컨닝하지 말고 부가 뭡니까? 부설 주차장의 설치. 복대 복리시설 부대시설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기준, 주부 복대 미대, 주부 주택의 배치 부수전 설치, 복대 복리시설 부대시설,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 기준. 그 다음에 완화조항은 두 개 있다. 뭐가 있습니까? 역정,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학교 정화구역, 학교 정화구역 행위자라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는 완화. 그거 넘기면 기타 특례 해가지고 기타 특례. 이렇게 해서 입지기재 최소 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처음부터 빨리 다시. 자, 1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데 도시의 중심지다. 그만 생각하고,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6번 결정이다 생각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 행위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말라고. 협의, 그러면 너는 빨리 해야 되니까 12일. 변경은 국장이 하는데 경미한 변경, 면적의 10% 이내 변경, 시도. 거음 변경을 최대 20% 이내 변경은 시도. 그리고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폐지되는 법률이 주부, 복대, 미대가 있다. 완화되는 게 역정이다. 학교 정화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말 잘못했네.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그 밖의 행위자 안에서 1번 개별법입니다. 개별법. 동그라미 1번, 2번 안 적용, 3번부터 법 명칭. 무슨 법, 법 명칭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농공단지 행위자는 산업일지 및 개발행위. 법 명칭을 바꾼다고 이제 시험 문제가.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속으면 안 된다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자는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 행위자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 행위자는 초지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이러면 안 돼요.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그러면 안 돼요. 초지법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래야 돼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 그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요. 밑에도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상수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수산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법 명칭을 찾아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반드시 나온대요. 반드시 시험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반드시 나옵니다. 맨 중요표시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기억에 넣어야지. 자, 1번.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다.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라고요? 330 이하. 또 아주 쉬워요. 도로, 띠, 상업이 말이 있으면 660 이하. 이게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으면, 근데 없으면 처음에 안 나와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으니까. 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면적이 큰 지역을 따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치를 쓴다. 가중평균. 계산해보면 완전 산수예요. 산수. 완전 쉬워요. 단 해가지고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걸쳐 있으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어디를 따른다? 미관 고도지구 따라간다.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 규정을 따른다. 아, 방화지구는 대지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해야 되고, 땅은 불 안 나니까, 건축물만. 근데 단 해가지고, 방화지구와 그 밖지구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각각이다. 세 번째, 이제 대지가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다. 무조건 각각. 자, 녹지지역 안에 뭐가요? 건축물이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뭐를 따른다? 미관 고도를 따라가고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따른다. 이론보다도 주로 계산 문제. 그러면 밑에 계산 문제 해봅시다. 이제 7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준공업, 40은 3종 일반주에 걸쳐있다. 영정률은 얼마냐? 가중평균 영정률. 그럼 영정률이 뭐랍니까? 영정률. 목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지. 대지 면적 얼마라고? 700이라고 딱 주고 우리는 연면적의 대지 면적 곱하기 영정률 하면 연면적이지. 700인데 60% 67에 42, 420은 어디에 속하고? 중공업. 중공업 영정률 얼마? 300 플러스 47에 28, 280 곱하기 3종의 영정률 얼마입니까? 200. 700분의 얼마입니까? 4, 32, 1260, 560, 1820. 맞죠? 1820. 700분의 1820 나누면 우리 원래 계산기 쓰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쓰게 돼 있습니다. 계산기 쓰란 얘기입니다. 계산기 쓰고 풀어라. 그러면 260%. 가중평균 영정률은 260이다. 2번 7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전주가 40은 자연노티 걸쳤다.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이 뭐예요? 대지 면적 곱하기 영정률 그러면 연면적이지. 대지 면적, 땅 면적에다가 대지가 얼마 가지고 있대요? 700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살짝 또 나뉘었네, 이게. 60은 준주거, 67에 42, 420은 준주거고, 또 나머지 40은 자연녹지네, 280은 자연녹지네. 곱하기 영정률, 준주거 영정률 얼마래요? 4. 자연녹 영정률은 9, 0.9. 4, 16, 그러면 1680 나오겠네. 그 다음에 280인데 280 곱하기 0.9 29, 18 89, 72 252입니까? 252 맞나요? 그러면 1932 얼마 쓸 때요? 1932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니까 이제 잠시 쉬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